자, 일단 뭐 이번 주 이제 시작이고 또 이번 주 후반에는 진건달의 연휴가 일단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아마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또 이 시장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앞두고서 또 큰 변화를 갖다 거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역시 근심 반, 또 기대 반, 뭐 이런 것이 반반 존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갖다 가장 이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적 전쟁이죠,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단 빚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컨트리 리스크를 갖다 높이는 그런 상태 있고, 우리는 또 특히 북한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군사적 위기,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을 또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 무역전쟁, 관세전쟁으로 표현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군사적 충돌, 경제적 충돌, 어느 것이 더 일단 위험할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아마 저울질해 본다면은 군사적 충돌 못지않게 경제적 충돌도 매우 일단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런 국가이고,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일단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사실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GDP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GDP의 변수가 뭐냐면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 그다음에 무역 수지란 말입니다. 이 무역 수지는 바로 수출 빼기 수입이죠. 수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소비가 좋습니까? 투자가 좋습니까?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일단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수출에 일단 이 관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FTA라 해가지고 자유무역 거래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역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관세와 일단 쿼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출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장을 이만큼 할 수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걸 가로막는 것이 바로 지금 관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미국 세계 최고의 국가가 꺼집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지금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외국인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여건 속에 있는 한국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도록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를 허용해 봤지만은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도 그만큼 좋을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가 조금씩 좀 해결될 기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특사가 지금 푸틴을 갖다 만나러 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결과물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문제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145%의 관세를 갖다가 60 내지 65%로 낮춰주겠다, 협상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꾸 전화를 시진핑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중국은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또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최근에 반도체를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지금 면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갔습니다.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유화적인 제스처가 서로 간에 오고 가고 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심화되면은 결국 만남을 갖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그만큼 뭔가 해결 기미를 찾아가려는 그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기대 심리만 있다 하더라도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이러한 어떤 내용들은 해결이 돼야 제대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 기미가 좀 심화되면 그만큼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한미 관세 협상이죠, 그죠? 지금 2+2 이제 협상 갖다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우호적인 반응에 무엇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보니까 이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갖다가 해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무역 흑자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거기에 대해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조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7월 8일까지 이 패키지 시안을 갖다가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9%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바심이 많겠죠, 그죠? 그런 상태 뭔가 일단 이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지율이 올리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민들도 트럼프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단 덜렁 우리가 높은 관세를 갖다 적용받으면서 일단 지금 호의적으로 일단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만만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조선 협력 부분을 갖다 하겠다는 입장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갖다가 또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의 또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지만 농수산물도 아마 우리가 수입을 갖다 해주면서 무역 흑자 부분을 갖다가 좀 줄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단 LNG 가스도 일단 수입을 갖다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수출 주력품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좀 제로 베이스로 낮추겠다는 것 최종 목표고,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낮춰서 우리 수출을 갖다가 그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중에 일단 조금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방향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은 가스관 관련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일단 이제 조금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뭔가 관세 협상이 진전한다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이런 수출 주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주력주가 유리해지고 이 관세 협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스관 관련, 이런 알래스카 일단 개발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알래스카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그 알래스카 지역이 굉장히 지금 이제 바위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뚫어가지고 가스를 갖다가 찾아낸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일까 하는 것에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일단 이제 가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걸 갖다가 러시아의 가즈프롬처럼 유럽으로 일단 가스관을 묻어서 일단 수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바다 밑으로 해저로 묻어서 일본이라든지 한국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가스관을 통해서 일단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트럼프도 하겠다. 여기에 일단 트럼프는 진심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가스관 하면은 우리가 이염새, 피팅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밸브라든지 또는 강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협상의 어떤 과정에서 관세를 갖다 대폭적으로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일단 이제 제공할 그런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제공받을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식당님, 네, 어서 오시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방향. 우리가 일단 이제 이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지금의 여건 자체가 매우 지금 이제 불안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분기 GDP 성장률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마이너스 0.2%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2% 성장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가 경제가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2%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란한 문제입니다. 특히 1분기라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2분기부터 일단 이제 개시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밀어내기 수출을 갖다 많이 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갖다 부과돼가지고 높은 그 물가를 갖다가 우려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일단 이제 소비하는 사재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게 2분기, 3분기로 가면은 GDP 성장률이 더욱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각종 일단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 그 기관들을 보면은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세계 IMF도 그렇고 다 낮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경제가 매우 심란하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은 아무래도 일단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이 GDP 성장률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와서 일단 조금 이제 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아마 일단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매수하기를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언제쯤 들어올까?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은 무역 전쟁이 해결 기미를 갖다가 보일 때 그때가 일단 되지 않을까. 트럼프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단 무역 개선도 진행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빨리 개선시키고 이런 과정을 더 치달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이고 시장도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3분기쯤에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늦어도 4분기 가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일단 이제 그 PBR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0.85배 정도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저평가 상태죠. 그 다음에 12개월 일단 예상 퍼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퍼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약 한 0.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일단 노리고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 한국의 부정적인 미치는 관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야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3분기, 4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 수급이 좋지 않고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완연하지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지수가 뭐 그렇게 달려쳐 올라간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등나 건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이 연휴를 지나고 나서 조금씩 안정을 또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시장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연휴 이전 이번 주는 좀 올라가락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 이걸 지나고 나서 다음 주를 가서 5월 달에 가서 좀 뭔가 좀 변화를 갖다 거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일단은 우리가 종목군별로 일단 봅시다. 앞에서 뭐 우리가 자세하게 일단 이제 우리가 군소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큰 틀을 잡아서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제가 지난번에 일단 이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작년에 미국이 수입한 화장품 1위 국가가 한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일단 화장품이 갑작스럽게 1위로 올랐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은 데는 우리가 중국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지금 뭔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1위로 올랐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그만큼 수출 지역의 다변화 속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온통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여름에 이제 많이 바르는 이제 선크림 같은 이런 거는 사재기 대상이고 그죠? 또 얼굴에 일단 이제 이렇게 보습 그 작용하는 그것도 일단 이제 막 사재기를 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만 그럴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그래프를 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2조 5천억 정도 되는 1위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고 그 다음에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이렇게 되는데 단연 압도적이죠. 그죠? 그 한국의 화장품 위상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화의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미용기기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US 달러
1.35 빌리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3,500억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 5년 후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2조 4,500억 정도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나라.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화장품이 예사롭지 않고 미용기기도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 이 미용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갖다가 이제 해외로 공급할 때 유통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유통업체에서 일단 여러분들 본다면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상태예요.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일단 우리가 긍정적 의미를 갖다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미용기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APR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계속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일단 여러분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사롭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중국은 또 하반기에 지금 현재 내수 경제를 살리자, 수출은 어차피 미국이 반대하고 유럽도 중국산을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은 내수 경제를 살리자가 대규모로 진작시킵니다. 이 효과가 바로 일단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한국산 화장품이라든지 한국산 미용기기라든지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엔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BTS가 활동을 재개를 갖다가 할 시점이 하반기다. 6월에 모두가 전역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휴식기를 갖겠죠, 그죠? 그리고 곧 취입하겠죠. 그래서 활동을 개시하겠죠. 활동에서 어번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국저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광고 활동,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공연 활동,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제 또 인기를 누릴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BTS가 이름이 방탄소년 아닙니까, 그죠? 군에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글로벌 그러한 어떤 이 BTS의 일단 이제 지지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일단 이제 지금 또 환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또 일단 붐을 일으키면은 K-팝이라든지 일단 한류 붐이 이르면서 엔터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제가 볼 때는 이 엔터라든지 화장품, 미용기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선택적 상승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엔터주 하면은 우리가 SM 같은 종목이 더 잘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죠? 올해 최고가죠, 그죠? 이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중에서도 보면 다 뭐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 APR 같은 종목이 잘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화장품 우선 유통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통주. 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마침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여러분들. 팔란티어가 지난번에 일단 이제 이 AIP 플랫폼을 갖다가 일단 이제 칩을 갖다가 공개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IP라는 게 뭐냐면은 이 AIP의 기반의 일단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원래 이 팔란티어는 데이터만 일단 제공하는 그런 업체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을 하되 가장 마지막 그 수요자가 그 데이터만 보면은 뭔가 판단할 수 있도록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분석 플랫폼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에 필요하냐면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도입할 때 또는 활용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의 접근성을 갖다 이렇게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일단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AI 업체들이. 이 ARP가 없으면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규모로 배포해가지고 지금 AI 기업들이 실질적인 돈을 갖다 벌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지금 이제 AI가 뭐 좋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플란티어는 지금 돈을 만드는 구조로 일단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여러분들 이 S&P 5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란티어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신고가도 나올 것으로 저는 봐요, 그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 팔란티어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단 AIG도 좀 상승을 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걸 활용해야 수익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AI주가 좀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상태지만은 쉬고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AI주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대 언어몰에서 가장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업체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솔트룩스 같은 이런 것도 일단 지금은 조정은 받고 있지만은 이제 바닥 확인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일단 한번 좀 기회를 갖다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코난테크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일단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로봇주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것도 지금은 AI주하고 로봇주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 있죠, 그죠? 그래서 로봇주가 최근에 부진한 움직임인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대기업도 M&A가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워낙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붙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일단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 하면 우리가 AI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의료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 것이고, 원전주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 원전은 본계약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5월 7일 정도로 뭐 전망하는 것도 있던데 5월 초에 일단 이제 본계약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일단 이루어지면은 원전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습니다. 일단 팔고, 그 다음에 일단 아마 지금 이 체코 원전에서 두코바니 원전 2기가 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26조 규모인데 추가 수주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코는 어쨌든 지금 프랑스 EDF사를 갖다 항소해서 기각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편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일단 이제 이 수주권도 한국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번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갖다 우리가 따내지만은 유럽을 갖다가 네덜란드에서 포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넘기는 것 같아요, 그죠? 대신에 유럽 이외의 지역,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국이 이제 지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큰 시장이 바로 중동 지역인데, 유럽인데 그걸 놓쳤다는 것이 좀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탄력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의 상태에서 체코 원전을 추가 수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본계약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코 원전 본계약을 할 때 그때는 한번 좀 팔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일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이제 오리코기를 갖다가 이제 수주할 때, 그때 일단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AACR이 진행되고 있죠. 25일부터 30일까지. 최근 들어서 일단 이 K바이오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술력을 갖다 뽐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막상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긴 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 거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엘로가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일단 그 성사가 안 되면은 좀 실망감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 엘로 성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5월에 가서 이 HLB 비로세라닙을 갖다가 이제 간암 신약이죠, 그죠? FDA 재도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해서 7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선별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개발 능력이 우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좀 중심으로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PBR주도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 지금 밸류업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이 대선 주자들이 다시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통령 당선이 유력 시대는 민주당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 이분은 지금 이제 PBR이 너무 낮은 것들은 청산을 시켜버리자. 상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PBR이 낮은 종목들은 우량주잖아요. 그죠? 우량주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주주들에게 많은 걸 돌려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당도 많이 하고,
소각도 하고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일단 이 관련된 것들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 시장에서 일단 이제 수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갖다 갚기도 못하는 업체들이 200개나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올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은 어디로 더 넘어가냐면은 은행들이 지는 겁니다. 은행에서 일단 이제 회사가 잘못되면은 대손 충당을 갖다 은행이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BIS비율이 확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도 지금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책은 있지만은 경제가 좀 살아야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지주사 같은 이런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은행은 조금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대응 전략은 그래요. 그죠?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일단 접근해 있는 우량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놓는 거예요. 그죠? 사가지고 좀 여유 있게 승부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버독입니다. 개 두 마리가 싸우는데 위에 있고 기세 등등한 꼬리를 치켜드는 그런 이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밑에 다운돼 가지고 일단 이제 파운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이 지금 언더독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메이저리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미용기기, 가스관,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주변 종목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건물입니다. 선택적 상승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되겠죠. 그죠? 그 상승성이 연속성이 있는 그런 이제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 이것이 필요하고 호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갑툭튀라 그러죠. 그죠? 이런 것들 갖다 따라 사면은 이건 일단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상승하는 거지 갑자기 호재가 날아들어 올라가면은 그때를 갖다 빨리 파는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점 거기서는 한번 좀 끊어야 됩니다. 끊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렀을 때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한 가지 관심주로서 일단 드리는 것은 요 종목 클로봇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로봇주인데 한번 최근에 이제 바닥을 굳히면서 행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뭐 한번 반짝 올랐다가 또 추했다가 또 반짝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그것도 일단 계속 이제 유효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 책을 갖다가 폈습니다. 최근에 냈던 종목인데 한옥석의 주도주 성장주 투자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일단 320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들 다들 일단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의 전문가 김동혁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